어떤 물화생지를? 선택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니네 선택이 없어. 아유. 아, 세 과목 선택인가 니네? 네. 가면서 지금 분당고 2학년 애가 아 저희 때부터 과중인데 과중 안 하고 그냥 과중을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공부량만 늘어나. 아, 왜냐면 지금은 과학 중점이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예전에만 하더라도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과학 중점 학교 출신으로만 뽑는 전형이 있었어, 대학에서.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기 가까운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과학 특별 전형으로 뽑는 데가 있어. 뭐 성대도 그랬고 이랬는데 없어졌어. 지금은 과중을 가봐야 그냥 할 것만 많아지는 느낌이야, 약간. 물론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 좀 잘하는 애들이 과중으로 많이 몰리기는 해. 근데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럼 과중을 해서 좋은 게 뭐냐? 없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없어. 그냥 공부량만 늘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물화나 물지, 뭐 화생 이렇게 두 개씩 할 거를 물화생 혹은 물화생지 다 하는 거잖아. 두 과목 할 거 네 과목 하는 것 뿐이지 이점이 별로 없어요. 이점이. 옛날 같으면 그런 특별 전형이 있으니까 내가 과학 중점 과정을 가면 그 학교를 그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가지고 모르겠다. 이게 이제 해석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긴 하다만 내가 뭐 입시 전문가는 아니긴 하다만 내가 봐서 과학 중점 가고 제대로 성공한 애들 많이 못 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전교 1등이야. 아니, 과중, 그냥 하지, 이과야, 이과. 그렇다고 또 과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교 1등이냐? 그것도 아니야, 또 보면은. 예전에 선생님이 저쪽 서울에 있을 때는 거기 과중반이 따로 있었거든? 학교 전체가 과중 아니라 과중반이 있었는데, 뭐 한때는 막 과중반에 전교 1, 2, 3등 다 모인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니까 실제 전교 1등은 그냥 이과반에서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막 그래. 이제? 그래서. 문과반에서는 안 나와요? 문과반에서는 전교 1등 안 나와요? 문과 전교 1등이 있겠죠.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이과하고 과중은 합쳐서 전교 1등을 따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전교 1등이 과중반에서 나오냐, 일반 이과반에서 나오냐였는데, 이과 전교 1등 기준으로. 근데 항상 과중에서 이과 전교 1등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일부러 전략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과중 안 가는 거야. 왜? 할 게 너무 많거든. 그냥 나는 이과에서 차라리 전교 1등 먹는 게 낫겠다 싶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중이나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선생님은.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수능을 또 보는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수능을 내가 옛날처럼 너희 지금 이제 3학년, 지금 3학년 애들처럼 뭐 물지, 화생 뭐 이런 식으로 두 과목을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또 이제 모르겠어. 과중에 가면 조금 이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차피 니네 통과 수능 보는 거 아니야? 과중이 뭔 의미가 있어? 내신이나 잘 받아야지. 그치? 과학 4과목 하다가 내신 망하지 마시고 그냥 두 과목 혹은 뭐 많으면 이제 학교에 따라서 선택 과목 3과목 할 수도 있기는 하다만 그치? 선택 과목 3과목 해도 보통 과탐 2개, 사탐 하나 고르더라고 애들이. 과탐 3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긴 하거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지정을 하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이과에서 과학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굳이 과중을 가려고 하지 마. 물론 내가 이제 욕심을 내보겠다고 가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과중이 뭐 그렇게 딱히 메리트가 있거나 이러진 않더라. 그건 뭐 이제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친구는 나는 과중 괜찮던데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과중 너무 힘들던데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실제 선생님 제자들 중에 그런 애들 꽤 있거든. 선생님 저는 과중 괜찮던데요? 그지? 근데 또 어떤 애는 과중 제 후배들한테 절대 과중 가지 말라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막 학을 떼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어요.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는 그렇게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우리가 생물권까지 얘기를 해봤잖아. 자, 5번째로 외권이 나옵니다. 외권. 자, 5번째 외권 얘기해 봅시다. 외권 얘기를 해볼 텐데, 그지? 자, 말 그대로 외권은 이제 지구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우주라고 봐도 무방을 한데, 보통은
지상에서 500km 넘어가면 그냥 외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답니다. 지상에서 500km 넘어가면. 아무튼 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 외권에서 볼 거는 뭐냐. 아까 우리 지권에서 이런 거 있었지. 지구가 있으면 여기 멘틀이 있고 외핵, 내핵이 있잖아. 선생님 외핵과 내핵의 주성분 철과 니켈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른바 대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자석의 주성분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류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자석 주변에는 니네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이른바 뭐가 만들어져? 자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외권에서 핵심은 바로 그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 때문에 지구 바깥쪽에 이른바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 바깥쪽으로 이렇게 뭐가 생겨 있어? 우리 그냥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막대 자석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야? 자기장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 자기장. 니네 참고로 자석이라고 치면 북극은 무슨 극일까? S. 그렇지. 자, 이제 S극이야, S극. 여기가 N극이야. 왜? 니네 나침판도 조그만 자석인 거거든?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하지? 그래서 항상 북쪽을 향하는 극을 N극으로 정한 건데 N극이 북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북극은 S극, 극으로 따지면 S극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북극 쪽이 S극이고 남극 쪽이 N극인 셈인 거다. 어쨌든 이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어. 외권엔. 그러면 이 자기장의 역할이 뭐냐? 태양에서는 햇빛만 오는 게 아니라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로 같이 쏟아져 들어오거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입자들이 자기장에 부딪혀서 지구로 못 들어오는 거야. 대신에 그 입자들이 이 자기장의 자기력선을 따라서 어디를 극지방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 극지방에 몰리면 극지방에 있는 열권에는 이른바 전리층이 있다 그랬지? 뭐 극지방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열권의 전리층이 있는데 특히 극지방 열권에 있는 전리층 입자들하고 이쪽으로 몰리는 태양풍 입자가 부딪히면서 뭐가 이렇게?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라가. 그지? 그래서 아까 열권에서 오로라가 나타난다고 했던 이유가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막혀서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극지방에 있는 전리층 입자들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외권에서는 요거 지구 자기장 기억하시고 걔는 뭘 막아준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를 막는 게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입자들을 막아줍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내대, 외대 그래갖고 벤 앨런대라는 게 있기는 하다만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배울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이 대칭은 아니야. 내 지금 그림을 대칭을 그렸지만 사실 대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쪽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태양풍이 오잖아. 그러면 그쪽은 태양풍을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자기장이 조금 이렇게 납작해지고요. 그 반대편은 이렇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칭은 아니에요. 지구 자기장이. 태양을 향하는 쪽은 좀 납작하다. 태양을 향하는 쪽은 조금 납작하고 그 뒤쪽은 이렇게 자기장이 뒤쪽으로 길게 무슨 꼬리 마냥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은 아니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태양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 자기장이 납작한 거야. 이쪽으로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대칭적이진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외권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아까 다시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자면 아까 맨 처음에 그런 거 그랬거든. 지구를 구성하는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이 있고 걔네들끼리는 아까 물질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로
10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그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끼리의 이른바 상호작용 이렇게 나옵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게 나와.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 그래서 아까 선생님 썼다만 여기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여기 이제 외권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 사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 사이에 끊임없이 뭔가 물질을 주고받거나 에너지를 주고받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외권하고도 마찬가지. 뭐 물질을 직접적으로 교환하지는 않지만, 그지? 에너지를 주고받고 혹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비대칭적이 되는 것도 외권하고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어떤 현상이 주어지면 항상 그거거든. 이 파트는 어떤 현상이 하나 주어지면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거가 가장 핵심인 거야. 추워? 이게 온도가 24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좀 작아서 그래. 그 자리가 딱 보니까 요 자리가 직방 자리인 것 같아. 요 자리가. 그치? 물론 지금 나도 춥기는 해. 선생님까지 이렇게 오니까 춥기는 한데 일단 끕시다. 껐다가 근데 또 이거 환기가 안 되면 이거 누구 거냐 이거? 환기는 돼야 되니까 창문을 좀 열어놓읍시다. 그치? 안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또 더울 거야. 또 갑자기. 자,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 몇 개만 얘기해. 그 밑에 보면 선생님이 계속 괄호로 괄호로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괄호 채우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위에 표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표는 뭐냐면 이런 거지. 야, 봐봐. 예를 들어서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에서 얘가 원인, 얘가 영향을 받은 애 이렇게 나오거든? 맞아? 그러면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끼쳐서 뭔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얘가 원인, 얘가 영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예시들 대표적인 게 지금 그 표에 정리가 돼 있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선생님이 일부러 괄호 쳐놓은 그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지금 선생님 프린트가 없는 관계로 가만히 있어봐. 정작 또 내가 내 프린트를 안 가져와가지고 잠깐만. 태블릿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누구지? 재원이하고 지유가 일찍 왔었나? 니네가 한 10분만 늦게 와서 내가 이거 한 문제 더 찍을 수 있었는데 딱 99번까지 지금 찍었거든. 그지? 99번까지 찍었는데 아무튼 찍는 대로 영상을 올려줄 텐데 아마도 선생님이 예상컨대 올려도 아마 안 보지 않을까. 그지? 근데 문제 숙제하면서 꼭 보라고 올려놓을게. 웬만하면 좀 봐주시고요. 알겠지? 좀 봐주시고 지금 프린터가 넘버 3냐? 넘버 3지? 가만히 있어. 넘버 3 여기 있다. 자, 그 예시 위주로 해보. 자, 예를 들면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문장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선생님이 요약으로 쓸게. 바람이 불어서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 때문에 해류가 발생한대, 그지? 그럼 이렇게 예시가 주어지면 이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 상호작용이냐 이거야. 바람은 뭐야? 공기잖아, 그지? 그럼 이건 기권하고, 그지?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람 때문에 해류가 분 거잖아. 기권이 원인인 거야. 그래서 원인에서 영향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와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꼭 화살표를 한쪽 방향으로 그리는 경우에는 얘가 원인, 얘가 영향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 그러면 거기 기권 옆에 괄호에다가 못 써주면 돼.
수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자, 사막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이른바 버섯바위라는 게 만들어진 거야.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날려가지고 그 모래가 바위를 계속 때리다 보면 바위에 이렇게 밑부분이 깎여 나간 거지. 이렇게 깎여 나가서 그 바위가 이렇게 버섯 모양이 된 걸 버섯바위라고 하거든? 자, 그럼 얘는 누구하고 누구? 바람의 영향, 기권 때문에 직권에 있는 암석이 영향을 받은 거지? 그거 채우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자,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서 이것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더라. 그지?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들어있다? 공기 중에 들어있지. 그럼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식물이라고 하는 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끼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화산활동 때문에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화산재가 높은 곳에 오랫동안 떠 있게 되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일반적으로 변해 내려가. 자, 그럼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상호작용이냐? 니네 화산활동 어디서 일어나? 땅에서 일어나지. 그럼 얘는 직권이 원인이 돼갖고 어디에? 기권에 영향을 준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옆에 괄호에다 채워야 돼. 자, 그 다음에 해저에서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이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각변동이면 바닷속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 바다 밑바닥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 자, 그것 때문에 지진 해일이라는 게 발생한대. 해일은 일반적인 파도보다 매우 높아지는 게 지진 해일이거든. 쓰나미라고도 하거든. 그럼 얘는 직권에서 일어난 화산활동 지진 때문에 파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수권에 영향을 끼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자, 서식처를 제공해요. 서식처를 제공해서 거기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더라. 땅이잖아, 땅. 그지? 땅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끼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지? 자, 그 밑에 파도가 쳐서 파도의 침식 때문에 해변가에 있는 돌들이 점점점 깎여서 동글동글해지는 자갈이 만들어지더라. 그지? 그럼 누가 영향을 끼친 거야? 파도는 바다에서 치잖아. 그지? 수권의 영향으로 암석이 깎여나가서 자갈이 된 거니까 직권에 영향을 끼친 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가 석회암이 묻혀있는 땅 속을 지나가다 보면 석회암을 녹이게 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른바 석회동굴이 만들어져. 자, 이거는 당연히 지하수니까 수권이겠지. 수권이 석회암이라는 암석을 녹인 거니까 직권에 영향을 끼친 거다. 그지? 자, 참고로 지금 선생님 여기 써놓은 예시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만 모아서 써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들 꼭 기억해야 돼. 사실 나머지는 말로만 합시다. 그러면 자, 바다와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기상현상 일으키는 건 뭐야? 여기 그 밑에서 써봐. 대표적으로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태풍 발생하는 거 나오거든. 그지? 니네 거기 보면 바다와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기상현상에다 줄 긋고 태풍이라고 써놓으라고. 태풍은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태풍이 발생하는 거. 자, 여기다 9번이라고 할게. 태풍이 발생하는 거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그 증발된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태풍이 되는 거잖아.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지?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생물의 호흡으로. 자, 생물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대기 성분이 바뀌어. 당연히 이거는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죠. 그지? 물론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아까 광합성하고 반대지? 기권이 원인이 돼서 생물권이 영향을 받았다면 얘는 생물권이 원인이 돼서 기권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나오냐? 바위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자라면서 암석의 틈을, 자, 식물이 결국 뭐야? 식물 뿌리가 중력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자라면서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 그럼 거기서 계속 걔가 자라다 보면 바위가 부서지게 되거든. 그럼 이거는 뭐야? 식물에 의해서 바위가 부서져. 예를 들어서 풍화작용이 일어난 거야. 이건 당연히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끼친 게 되겠지.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끼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권권이 아니라 외권이 이제 오타가 하나가 있다. 그렇지? 외권권 아니다. 외권과 다른 구성 요소 이렇게 돼야 되고, 아까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 일부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태양풍이야.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대기로 들어오면서 오로라 발생하는 건 누구하고 누구 사이다? 누가 원인인 거야? 지구 자기장이 원인인 거야? 태양풍이 원인인 거야? 자, 오로라 발생하는 거. 외권, 우주에서 오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부딪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오로라가 나타나는데, 오로라는 아까 10권에 나타난다며. 그치? 누가 영향을 받은 거야? 기권이 영향을 받은 거야. 오로라가 발생하는 건 외권과 기권 사이.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은, 자, 지구 자기장은 아까 얘기했지,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 외핵에서 일어난 대류니까 누가 영향을 준 거냐? 직권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게 외권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지구 자기장은 우주에 생기니까.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에는 양쪽 화살표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직권이 영향을 줘서, 원인이 돼서 외권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구 자기장은. 자,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 광합성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지만 빛이 필요하잖아.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식물이 광합성하는 것. 당연히 빛은 우주에서 오잖아. 그지? 외권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끼친 거다? 생물권에 영향을 끼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 파트에 있는 거 숙제로 내줘도 다 이런 예시들이 주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 예시들을 가지고 누가 원인이 돼서 누가 영향을 받았는지는 일단 여기 있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암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다 보면 또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계속 비슷한 예시들이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어쨌든 이제 얘네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또 그 상호작용을 하는 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든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양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가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자,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기는 하다만 거기 보면 그건 줄거놔야 돼.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중에 거의 99.9%를 차지하는 양이에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야.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그래봐야 0.1%에 밖에 불과하지 않겠다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 지구 내부 에너지. 맞아?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와는 다름. 요거 주의해야 돼.
따지면 이거거든. 자, 여기 지표면이 있잖아. 얘들아, 여기 지표면이야. 햇빛을 흡수해서 따뜻해진 지표면이 내보내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땅 속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야.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서 이거 좀 다른 거야. 참고로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 원인이 뭐냐? 니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우리 지구로 오는 거라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 그러면 생성, 수소, 핵융합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우리 지구 내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멘틀이라 그랬잖아. 그 멘틀에 들어있는 이른바 방사성 원소라는 게 있거든. 그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 조력 에너지. 자, 조력 에너지는 지금 선생님이 양이 많은 순서대로 써놓은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순인데, 자, 조력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에너지냐? 달, 태양, 그리고 지구 사이에 우리 물리파트에서 배웠지 뭐가 있다? 만유인력, 그지?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존재하잖아. 그 얘네들 사이에 중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만유인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밀물과 썰물밖에 안 나와요. 밀물, 썰물. 자, 우리 밀물, 썰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조수간만 차. 그러니까 그 밀물, 썰물 때문에 생기는 높이 차이를 조수간만 차라고 하는 거고 비슷했어.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일어난다는 의미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석 현상에 의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치? 조석 현상.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 우리가 흔히 합쳐서 그냥 지각변동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지각변동에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이런 것들 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뒤에 와서 배우죠. 멘틀 대류라는 것도 얘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니네 외핵에서 뭐 일어나? 아까 대류 일어난다 그랬지.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 그 외핵에서 일어나는 대류도 결국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 적은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현상들 있지. 다 누구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야. 그치?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네 둘만 외우면 되잖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현상들 다 태양 복사 에너지.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야? 뭐 식물이 광합성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우리 기상현상 나타나는 거 등등등. 두 개만 써도 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이거 내가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적은 거야. 광합성, 기상현상 뭐 이런 거 쓴 거야. 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어. 그러면 자, 이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이 에너지원, 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뭐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에너지원들끼리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야.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가 되는 것도 아니야.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뭐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고 조력 에너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 에너지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입니다. 다른 에너지. 그래서 절대로 서로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지?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선생님이 그 기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조력 에너지 똑같은 말입니다. 조력 에너지, 기조력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맞다. 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쨌든 이제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지? 99%니까. 그런데, 자, 거기 보면 이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게 나와. 자,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때? 둥글거든? 맞지? 둥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근데 봐라. 둥근 지구에서는 그 접선이 지표면이 되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적도 지방이야. 자, 여기가 중위도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라고 하면 적도 지방에서 지표면은 요거야. 중위도 지방에서 지표면은 요게 돼. 극지방에서는 이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태양은 지구에서 워낙 멀기 때문에 뭐 적도가 됐건 중위도가 됐건 극지방이 됐건 태양 에너지는 어디에나 평행하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적도 지방은 지면에 대해서 햇빛이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는 셈이야. 반면에 중위도 지방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햇빛이 지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셈이야.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비스듬해지겠지? 그럼 이거를 모는 종이에 비유하잖아. 모는 종이가 이렇게 있어. 모는 종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적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는 종이를 우리가 지표면이라고 하면 모는 종이나 손전등을 비추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손전등이 햇빛이라고 치면 모는 종이에다가 손전등을 수직으로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어때? 되게 좁은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춰지게 되지. 맞아? 그러면 중위도는 지면에 대해서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라 그랬잖아. 손전등에 비유하면은 중위도는 모는 종이에다가 동일한 손전등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동일한 손전등이면 거기서 나오는 빛의 양은 같을 텐데 니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좀 넓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극지방은 더 눕힌 거야. 손전등을 더 눕힌 거야. 더 눕혔어. 그러니까 얘는 따지면 이렇게 수직으로 지금 비추는 셈인 거고 얘는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금 비추는 거잖아. 극지방은 더 비스듬하게 비추는 거. 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손전등의 불빛이 매우 넓게 퍼지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매우 넓게 퍼지게 되거든. 그럼 우리 손전등 빛을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지구에 들어오는 얘네들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은 똑같이 100일 거 아니야. 100.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00이라는 빛이 얘는 빛이 비추는 면적이 예를 들어 4라고 해봐. 얘는 조금 기울였더니 8이라고 해봐. 더 기울였더니 얘는 16이라고 해보면 얘는 4라는 면적의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 얘는 8이라는 면적의 100만큼을 받고 있는 거잖아. 얘는 16이라는 면적의 100만큼을 받는 거잖아. 즉 똑같은 손전등을 비추더라도 점점 기울여서 비출수록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도가 제일 크지. 맞지?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가 적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중위도고 그 다음이 극지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거기 아마 이런 그래프가 있을 텐데, 자, 여기가 에너지 양이고 여기가 위도라고 해볼게. 자, 여기 가운데가 적도 지역이야. 그리고 여기가 중위도, 위도 30도인 지역이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극지방이라고 해볼게. 북극 쪽이고요. 여기는 남극 쪽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여기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너희 아마 거기 프린트에 보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 정확하게는 흡수하는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고 흡수하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그러면 적도가 제일 많다며. 그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니네 이게 지구가 흡수하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냥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그래서 적도는 많고 극지방은 적은 거야. 그러면 이제 지표면이 그걸 흡수하니까, 그러면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간 지표면이 이제는 또 에너지를 내보내기 시작하거든? 그거 지구복사 에너지라 그래. 지구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거잖아. 자, 지구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지구복사 에너지를 위도별로 표시해 보면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인다는 거예요. 요 지금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그린 게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봐봐.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인대. 그러면 보세요. 적도 근처는 어때? 적도 근처는? 자, 이만큼을 흡수해서 이만큼을 방출하니까 요 넓이만큼 어때?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으니까 어때? 적도 쪽이 되게 더운 거야. 에너지가 남다 보니까. 반면에 극지방 쪽은 어때? 요만큼. 요 밑넓이만큼 어떻다? 봐봐. 극지방 쪽은 이만큼을 방출하는데 흡수하는 건 이만큼이잖아.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부족. 그래서 보면은, 자, 봐봐. 위도별로 따졌을 때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야, 불균형을 이루는 거야? 불균형이지. 적도는 에너지가 남아도 있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위도별로 따졌을 때는 에너지가 불균형인 거예요. 그런데 따져봤더니 요 면적에 해당된, 예를 들어 요 면적을 A라고 하고 요 면적을 B와 C라고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 A라는 면적과 저 B와 C의 더한 면적은 같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가 일어나냐면 바닷물이 순환을 하게 돼.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도, 야, 적도 쪽에 공기 뜨거울 거 아니야. 적도가 뜨거우니까. 극지방에 있는 공기 차가울 거 아니야. 여기 추우니까.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덥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추운 거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결국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서 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옮겨주는 거야. 얘네들이 순환하게 되면서 그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고위도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면적이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적으로는 어때?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불균형이다 보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생기게 되고 걔네가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균형이 해소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대기하고 해수가 순환하는 것 때문에 결국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 그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지? 되겠다 하는 얘기야. 우리는 쉬는 시간을 워낙 늦게 가졌어가지고, 그지? 바깥에 있느라도 쉬는 시간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니? 그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설사 오늘 판구조론 못 나가더라도 여기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까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딱 판구조론 남으니까 다음 주 한 1교시나 1교시 때 테스트 본다 그러면 늦어도 2교시 안에는 아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4교시는 그래도 문제풀이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4교시 때는 숙제 검사도 참 해야 되잖아, 그지? 숙제는 그래요? 아니 여기 숙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너는 아까 했잖아, 그지? 검사했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지? 문제풀이를 4교시 때 좀 할까? 생각 중이다. 그래서 뭐 생명도 뭐 아무거나. 자, 그래서 그럼 잠깐 쉬었다가 거기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 빠르게 정리하고요. 남은 시간 많지 않더라도 문제풀이를 조금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 잠깐 쉬었다 할게.